기온이 50도라도 끌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며 다음 편 체면 불구 조국 자르기 기대해주세요. 댓글은 온도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의 능력을 조조의 구현령으로 검증하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게 한 것은 이 사태로 인해 받은 대다수 국민들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슷한 국제정세와 여건을 끌어와 현재의 이 사실을 대입하여 객관화해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뒤지다가 딱 눈길이 멈추는 시점을 찾았습니다. 조조가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구현령으로 인재를 뽑은 기준을 현대에 끌어와서 조국의 장관 임명 기준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잘난 위정자들이 국민을 개똥으로 보는 썩은 눈이 좀 맑아지기를 바라면서도 머리가 썩었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우선 조조의 구현령이 무엇인지 봅시다. 요즘 난세에는 인재가 필요하며 신분이 미천하거나 흡결이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부도덕하며 불효한 포로자식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그 능력을 중요한 관직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조조가 교위 자리를 박차고 동탁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병사를 일으킨 이유를 조조의 말뜻대로 풀이하면 난세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여 한시라도 빨리 난세의 혼란을 끝내자는 데 있었습니다.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되어 병역에 동원되어 가정이 파탄나고 황폐해가는 국가를 하루라도 빨리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진평이 형수를 훔치고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고 내쳤다면, 그리고 전국시대 소진이 약소국 연나라를 구했지만 신의가 없었다고 내쫓았다면 중국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겠지요. 정리하자면 조조의 구현령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번 남세, 2번 흠결과 부도덕, 불효, 부정부패 및 사리사욕, 3번 능력 소유, 위 3박자를 갖추었다면 흠결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능력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난세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위협, 북미의 갈등,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이익 우삼주의, 일본의 우경화와 무역 분쟁, 점증 가능한 국가를 위한 고의적 한국 때리기, 지소미아 종료와 강제징용 대상 및 위안부 갈등, 중국의 대국화와 사드 갈등 지속으로 인한 상호 신뢰 상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의 한타리 걸치기 작전 등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에 더해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곡소리가 전국의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기는 지금은 분명 태평성대는 아니며 난세에 준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을 하거나 위협감을 느낀다면 어려운 시대 이른바 난세라 하겠지요. 조조시대와 조국이 있는 현 시대에서 1번 난세는 일치를 했다고 봅시다. 두 번째 조건인 흠결, 부정부패, 사리사욕 등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60%의 국민들이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조조시대의 구현령에 해당되는 인재들 역시 사법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유사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흠결을 덮을 만한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사리사욕, 부정축제와 불임불효와 매관매직을 했던 인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조조의 최대 정점, 원소의 밑에서 조조의 3대 조상까지 비난하며 조조 토적시문을 작성했던 객 진년까지도 조조는 그 글이 너무 통쾌하여 고질적인 두통이 나왔다고 하여 100번 쳐죽어야 할 역적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럼 현세의 능력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런 필살기가 있나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시기부터 봅시다. 정무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사 추천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 중요한 인재 추천 업무에서 수많은 추천 후보의 낙마와 구설이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는 전쟁을 잘해야 하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를 잘해야 하며 제조업 사장은 회사를 잘 경영해야 직원들과 그 식구들이 밥을 먹고 삽니다.
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은 차를 잘 팔아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고 그 구성원들과 사회, 국가가 잘 운영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싸움질만 하고 있네요. 정무수석 자리에서 그 자리의 주요 업무를 잘 하지 못했다면 그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장의 면모는 없더라도 현명한 면모나 지혜의 일면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법무장관 후보 자리에 나가서 청문회에서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철저하게 까발려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본인만 몰랐나 봅니다. 과연 그런 머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가시밭길을 갔을 것인지, 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혹여 미리 알았다면 과연 법무장관 자리를 지금처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그의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조국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자신의 주변이 이리도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을 청문회에서 반복 답변하듯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무지였을까요? 부인과 친인척이 줄줄이 구속 소환될 정도의 문제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학자적 순진함이라고 해두기에는 무둔하리만큼 그 능력 기준에서 한참 낙제에 가까울 정도로 동떨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남세의 수신제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만 위해 현명해지는 인사가 그 목숨 줄인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땡, 탈락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관문에서 탈락입니다. 난세는 본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가족과 인척을 중심으로 금결이 쏟아지고 결국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 조건인 능력에서 한 방이 없네요. 마치 정무수석 시절 인사검증에 실패했던 판단력과 객관적 자료에 대한 검증 부족, 조국의 짧은 안목이 가족들과 주변인들에 대한 부족한 판단으로까지 연장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망치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평균치 정도의 안목과 판단력이 없는 우둔한 인물일 뿐입니다. 따뜻한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과 바깥 세상에서 차가운 길바닥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얼어 죽어가는 면역력 없는 연약한 철새 같습니다. 사리사욕과 가족 보호 본능에서는 탁월한 면모가 있어 차라리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알량한 교수 자리에 만족하고 가족과 주변의 이익을 위하여 자족하는 삶을 사는 능력만 발휘했다면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씁쓸함이 듭니다. 욕심에서 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욕심 버리고 내려놓으세요.